러시아 Su-35 조종사는 자신은 아무 위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선에서 멀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한 그 조종사는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고 전투기라도 Su-35와의 공중전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들이 러시아가 자주 투입하는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를 천재적인 전략으로 굴욕을 안겼습니다. 이 일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들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우위를 점하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불운한 수호이-35 조종사가 그 방법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수호이-35 격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7월 8일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은 동부 방향에서 수호이-35가 격추되었고 그 승리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 사진들은 곧 우크라이나 주장을 입증했고 러시아 전투기 잔해가 지상에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는 이전에도 수호이-35를 잃은 바 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시각적으로 확인된 파괴된 수호이-35의 수는 8대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잃은 대부분의 수호이-35는 드론 공격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8일 사건에서는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가 원래라면 1대1 공중전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우크라이나의 F-16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발표 직후 수호미스 유튜브 채널이 사건 분석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영상에서 수호미스는 러시아의 Su-35가 공중전에서 격추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드론이 몰래 접근해 전투기를 격추한 것도 아니었고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Su-35 조종사가 피할 수 없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중전이 벌어졌고 최소한 한 대의 우크라이나 F-16, 이 러시아 Su-35와 맞붙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께 작은 힌트를 드렸죠? 계속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Su-35 손실 추가 확인이 러시아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국방부나 크렘린 발표는 아닙니다. 둘 다 러시아가 이길 수 있다고 여겨지는 공중전에서 Su-35를 방금 잃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확인은 러시아 군사 블로거인 올렉시 젬초프라는 군사 평론가에게서 나왔습니다. 젬초프는 우리가 앞서 공유한 영상에서 본 잔해가 실제로 Su-35임을 확인했고 조종사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서 살아남아 어떻게든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로 기어 돌아갔다는 추가적인 세부사항도 덧붙였습니다. 그 주장 진위는 지켜봐야겠지만 최초 보도 당시 확실히 알았던 건 Su-35가 격추된 사실뿐이었습니다. F-16이 관련된 것 외에는 그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이런 일은 러시아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러시아 공군이 우크라이나를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7월 10일 기준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437대의 비행기와 353대의 헬리콥터를 잃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침공 첫 몇 주 동안 격추되었는데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을 막을 수 있는 당공망이 없다고 오만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곧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고 러시아는 전쟁 내내 항공기를 전선 뒤에 두고 안전한 거리에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활공폭탄을 발사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6월 26일 러시아는 크림반도 벨벳 공군기지에서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미그-29 전투기 1대를 잃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Su-35 전투기 재고도 점점 바닥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가 최근 격추하기 전에도 최소 8대가 파괴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전투기가 러시아군에 마지막으로 인도된 것은 2025년 11월에 이루어졌으며 15대에서 18대 사이의 물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해 러시아는 Su-35 전투기 15대를 추가 인도받았습니다. 전투기 추가 투입은 불확실하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재고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또 한 대의 Su-35가 격추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공군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듯 Su-35가 F-16에게 격추된 일도 원래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잠시 처음에 보도된 것처럼 이것이 1대1 공중전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조종사와 러시아 조종사의 실력이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Su-35가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파퓰러 메카닉스에 따르면 F-16과 Su-35 모두 4세대 전투기이나 Su-35가 더 현대적이고 2016년에 등장했습니다.
F-16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체입니다. 두 기체 모두 고도에서 약 마하 2의 최고 속도를 내지만 Su-35의 전투행동 반경이 큰 차이로 승리 요소가 됩니다. F-16의 전투행동 반경은 약 925km입니다. Su-35의 전투행동 반경은 거의 1600km에 달합니다. Su-35의 레이더와 센서가 F-16을 일찍 탐지하면 조종사는 더 넓은 범위에서 위치를 잡기 위해 기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스트라3은 Su-35가 노즐 움직임에 있어서 F-16보다 더 유연하다고 덧붙입니다. Su-35의 두 노즐 모두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각각 다른 축을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Su-35가 코브라 기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동은 사실상 공중에서 제자리에서 정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F-16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서방 전투기가 Su-35를 쫓는 근접 공중전 상황에서 이 영리한 기동은 러시아 전투기가 멈춰 설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결과 F-16이 Su-35를 지나쳐버리게 되어 Su-35 조종사에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F-16, 이 Su-35를 이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F-16은 Su-35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AWACS의 지원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암람과 같은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여 시야 밖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F-16, 이 Su-35와의 정면 공중전이 아닌 기습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Su-35는 F-16에 비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전투기는 공대공 결투로 묘사된 상황에서 패배했습니다. 어떻게요? 이는 단순한 공중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략의 대표적 사례로 러시아 조종사가 Su-35를 우크라이나의 함정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해내는지 설명하기 전에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언론인 이반 야쿠비나로 우크라이나가 F-16 전투기로 애초에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승리를 거둔 방법을 알아냈다고 믿습니다. 러시아 소식통들의 보도를 인용해 야코비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Su-35 조종사를 매복에 끌어들였고 그 전투기는 공중과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언론인은 이 계획이 위험했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는 Su-35와 시각적 확인이 가능한 거리까지 접근해 F-16을 미끼로 삼아 러시아 조종사가 정면 공중전을 벌일 수 있다고 믿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F-16은 최대한 빠르게 도망치며 Su-35의 공격 시도를 피했고 결국 러시아 조종사는 매복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러시아 조종사에게는 손쉬운 승리처럼 보였던 상황이 순식간에 패배로 바뀌었습니다. 훈장을 받거나 푸틴 대통령이 그 조종사를 러시아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상상은 Su-35가 땅을 향해 곤두박질 치면서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세운 훌륭한 계획으로 여러 대의 F-16 전투기와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도 동원됐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Su-35 조종사의 몰락은 우크라이나의 함정만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종사는 처음부터 자신의 나라에 의해 배신당해 이 모든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배신은 의도치 않게 일어났지만 전쟁 내내 우리가 봐왔던 러시아의 거짓말이 결국 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투기 중 하나의 조종사를 공경에 빠뜨린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기막힌 함정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다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천재적인 책략에 대한 보도에서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의 함정을 밝혀낸 여러 러시아 소식통들이 우크라이나가 Su-35를 매복으로 유인하기 위해 F-16 세대를 사용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면 우크라이나는 큰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약 80대의 F-16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았지만 그중 절반은 조종사 관련 여러 지연으로 인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Su-35를 유인하려다 최대 세대를 잃는 것은 우크라이나 공군에 큰 타격이었을 것이고 그와 함께 3명의 유능한 조종사를 잃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6들은 출격했고 우크라이나 항공기가 매복 지점에 가까워지자 Su-35를 유인해 추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장소에는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위를 점하고 있던 Su-35 조종사는 결국 엄청나게 힘들고 불가능한 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야기는 불분명해집니다.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투기와 패트리엇이 Su-35를 겨냥해 발포했다고 주장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 등은 우크라이나가 어떤 시스템을 사용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게 무엇이었든 Su-35 조종사가 탈출했고 급히 달아났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함정은 지상에 있는 방공팀과 하늘의 조종사들 사이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높은 협조 수준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페이트리엇 시스템보다 F-16 전투기가 러시아 Su-35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미사일 부족으로 러시아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미사일을 아껴 써야 합니다. 실제로 애틀랜틱 카운슬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부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더욱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Su-35를 격추시키는 것이 큰 성과이긴 하지만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F-16 전투기가 하늘에서 Su-35를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면 Su-35를 격추하기 위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사용할 이유는 더욱 줄어듭니다. 야코비나도 이 평가에 동의하는 듯합니다. 그는 러시아 조종사가 살아남았다는 점, 적어도 러시아 측 주장이 그렇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그 비행기가 피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확신할 수 없지만 그 비행기를 맞힌 건 패트리엇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미사일은 매우 커서 금속 구슬로 이루어진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비행기와 조종사를 모두 채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폭발에서 살아남는 건 불가능합니다. 둘째, 패트리엇 시스템이 우크라이나가 준비한 매복에서 맡았을 법한 역할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는 Su-35의 미사일과 레이더에 대응할 미사일과 레이더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과 그 레이더를 추가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들, 이 Su-35 레이더 사정거리 내로 들어갔지만 위험을 최소화할 만큼 충분히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에서는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가 Su-35를 추적했고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F-16 조종사들에게 전송되었습니다. 그래서 Su-35를 함정 쪽으로 유도하면서 러시아 조종사가 F-16 격추를 막기 위해 어디로 비행할지 알 수 있습니다. 패트리엇가 Su-35가 완벽한 위치에 들어오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발사!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F-16을 러시아 진지 인근 후방에 활강 폭탄을 투하하는 다른 항공기의 호위에 투입해왔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위해 F-16 전투기들은 러시아 진지에 접근할 때 저공 비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 한 대가 활강 폭탄 투하 항공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이런 비행 프로파일로 비행했을 수 있습니다. F-16 전투기는 활강 폭탄 공격을 가장해 러시아 Su-35 전투기를 유인하는 미끼로 사용됐습니다. Su-35가 공격을 시도하자 나머지 두 대의 F-16 전투기, 가가 최초의 F-16과 Su-35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며 AIM-120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발사해 러시아 전투기를 상공에서 격추시켰습니다. 이 상황에서 패트리엇은 여전히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을 것이며 매복 중인 2명의 F-16 조종사에게 공격할 시점이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대로 우크라이나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왜 공개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활공폭탄으로 러시아 후방을 계속 위협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 사실을 이용하는 전략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이 전략을 통해 러시아 조종사들을 싸움에 유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종사들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엔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앞서 배신이 있었다고 했죠. 그 배신이 의도치 않았던 것일지라도 결국 그로 인해 러시아의 Su-35가 치명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궁극적인 아이러니는 러시아가 자신을 최대한 강하게 보이려는 욕망이 오히려 자국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가 하늘에서 격추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Su-35 조종사는 부정확한 지도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 지도들이 부정확했던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 성과를 과장하려고 지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7월 9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Su-35 추락 지점은 전선에서 약 42km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추락 지점은 방공망에 격추될 위험 때문에 대부분의 러시아 Su-35가 전선에 접근하는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러시아가 자신의 성과를 과장해서 주장했고 그 내용이 Su-35 조종사에게 제공된 지도에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조종사는 자신이 비교적 안전한 구역을 비행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결국 우크라이나가 그를 위해 만든 함정으로 곧장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컨트롤맵 X 계정이 언급했듯이 그들은 러시아 지도를 사용해 전선에서 더 멀리 떨어졌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다시 러시아 국방부의 잘못된 정보에 속은 셈입니다. 자국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성과에 대해 거짓말해 왔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다니 아이러니하네요. 탈출해서 수백만 달러짜리 항공기가 추락하는 걸 지켜본 뒤 이 모든 일이 푸틴의 엄청난 자존심이나 망상에 대한 집착만 아니었어도 피할 수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러시아가 전과를 과장하는 건 전혀 새롭지 않다는 걸 관심 있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푸틴은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최대한 많은 지렛대를 쥐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전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2025년 11월 메두자는 러시아의 전직 군 지도 제작자가 러시아가 만들고 있는 지도를 완전히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지휘관들이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지도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연구소도 2026년 5월에 같은 주장을 했으며 러시아가 5월에 달성했다고 주장한 많은 성과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진지의 침투자를 소수 들여보내는 것을 진지 완전 점령으로 가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러시아 지휘관들이 푸틴 등 최고 지휘부를 만족시키려고 가짜 지도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시르스키는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이롭다고 강조하며 러시아군이 잘못된 정보로 작전 중임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7월 8일 러시아 수호이 35 전투기 조종사는 푸틴이 러시아의 전진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욕구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지도 진위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시기적절한 일깨움을 전했습니다. 최고의 러시아 전투기라도 전선 50km 이내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러시아 최고 지휘부의 거짓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훌륭하게 조율된 매복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드론이나 방공미사일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훨씬 더 큰 공군력을 침공에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모든 공격에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뛰어난 전략에서 잔혹한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종종 이 두 가지를 혼합해 사용합니다. 이는 아샨작전 공개 때 확인된 사실입니다. 2025년에 시작되어 몇 달 동안 러시아의 코앞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된 이 작전은 러시아의 포병 전력을 산산조각내고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거둔 많은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세부 정보가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을 시청하시고 더 많은 내용을 알아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도 눌러주세요. 더 밀리터리 쇼에는 더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며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